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 그리고 손주를 둔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이레놀 같은 약이 자폐 위험을 높인다는 소식인데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이 큽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을 먹으면 아이가 자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까요? A. 타이레놀 어떤 약일까? 먼저 타이레놀이 어떤 약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두통, 치통, 몸살, 발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죠.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사용됐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젊으셨을 때도 이미 많이 쓰던 약입니다. 특히 임산부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모두 임신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서양에서는 임신부 10명 중 7명 이상이 타이레놀을 임신 중에 한 번은 복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해진 용량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3. 논란의 시작. 그런데 왜 갑자기 자폐와 연결된 걸까요? 2010년대 초반부터 몇몇 외국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오래 많이 복용한 경우 아이들의 발달이 늦을 수 있다. 2013년 덴마크 연구, 2016년 스페인 연구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연구들은 타이레놀이 직접 원인이다라고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 사고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비가 사고를 직접 일으킨 건 아니죠. 미끄러운 도로, 시야 불량 같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먹은 이후 열, 감염, 통증, 이바로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준 걸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걸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전문가들의 의견. 의사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재까지 타이레놀이 자폐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2024년 스웨덴에서는 무려 230만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 ADHD 지적 장애 위험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최근 연구에서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 유럽 의약품청, 우리나라 식약처 모두 한 목소리를 냅니다. 권장 용량 내에서는 안전하다. 미국 산부인과학회도 여전히 타이레놀을 임신부의 1차 선택약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5. 더 큰 위험 고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타이레놀보다 훨씬 위험한 건 고열입니다. 특히 38.5도 이상의 열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태아 뇌 발달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체온 조절이 미숙한 태아에게는 큰 부담이죠. 게다가 열은 대개 감염에서 옵니다. 독감, 폐렴, 요로 감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질환 자체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나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약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필요할 땐 의사와 상의해 적절히 사용하라. 6. 올바른 타이레놀 사용법.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한다. 성인 기준 한 번 500만 1000mg, 하루 최대 4000mg를 넘지 않는다. 3일 이상 계속 복용해야 한다면 병원에 간다. 임신 중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다. 7. 시니어 세대의 역할.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부모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인터넷 정보가 넘쳐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이것도 위험하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어르신들의 경험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해열제 쓰고 잘 키웠다. 병원에 가서 의사 말 듣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말씀들이 젊은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8. 건강정보 확인하는 법.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믿지 않는다. 100% 위험하다는 식의 과장된 말은 의심한다.
개인 경험담은 과학적 연구와 다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 상담입니다. 9.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부 연구에서 연관성이 제기되었지만 확실한 원인은 아닙니다. 둘째,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는 오히려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셋째, 고열 자체가 태아 발달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넷째, 권장 용량 내에서는 전 세계 의료기관들이 안전하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불안은 내려놓으시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